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신체의학회와 함께하는 특집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강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가서 또 네. 뵙게 됐습니다, 교수님. 네. 시청자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얼마 전에 마음 비타민 책을 네. 출간해서 같이 소개할 때 옆에서 네.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고 금요일 저녁이라서 오늘 굉장히 막 밖에는 좀 분주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특별한 주제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청년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또 슬라이드 준비해 주셔서 함께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요즘에 이제 번아웃 이야기 굉장히 많이 네. 나옵니다. 막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먼저 이거 좀 정확한 정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제가 PPT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번아웃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정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만성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소진 상태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쓰시는 분들 보니까 네. 학생들도 막 공부하다가 지치면 번아웃 됐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님들도 막 일하고 집안일에 지치다 보면 번아웃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래는 정의는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반응하는 정신적 소진 상태이고요. 증상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서적 탈진, 냉소적 태도, 업무 효능감 및 성취감의 저하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읽어보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냉소적 태도 이거는 조금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상사분이 자 우리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해 봅시다 그랬을 때 한쪽에서 그게 뭐 되겠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힘 빼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조직원들이 조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도 번아웃 증후군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도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20, 30대, 40대, 50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젊은 층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진료실에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가 그 직무 스트레스에서 나왔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네. 워낙 근데 요즘에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긴 한데 사실 정의를 살펴보면 조금 더 좁은 의미였다는 걸 배웠고요. 또 냉소적인 태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막연한 좀 힘듦 때문에 네.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런 네. 부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번아웃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젊은 파이팅 넘쳐야 할 청년들이 번아웃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도 한데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청년들이 네. 저희 때는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세대였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청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한국 청년들이 우울증이 10년 안에 3배로 늘어나고 대부분은 이제 취업 스트레스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울증이 원래는 이제 네. 70대 이런 쪽에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좀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한국 우울증 유병률 보시면 젊은 세대에 저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워낙에 우리나라가 집을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SNS에서 사진을 보면은 남들은 다 행복한데 아우. 나는 그렇지 못해서 거리감,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렇게 청년층에서 우울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이제 원인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네. 크게 좀 나눠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좀 전에 기사에서 봤듯이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집을 사고 가족을 이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상사, 요즘에는 동료와 그 아래 직원들 간의 관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 또 본질적으로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진료 현장에서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고수진님께서도 이제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때문에 좀 네. 냉소적인 태도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예, 주시고요. 다들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볼 겨를도 없고 조금 더 까칠해지는 것 같다. 이런 또 맞아요. 공감의 네. 댓글을 저도 공감이 됩니다. 또 주셨습니다. 아까 근데 우울증 그래프가 진짜 네. 우리나라랑 세계랑 비교했을 때 네. 좀 양상이 다른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다른 나라도 청년층이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보고가 많은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짊어지어야 할 스트레스는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저렇게 힘든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는 방법 이걸 네. 한번 찾아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SNS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진짜 그 숏폼에 저도 중독이 됐는데 SNS를 그래서 보면 또 막 괴리감만 느끼니까 한데 또 보게 돼요, 자꾸. 맞아요. 이게 저도 점점 그래요. 더 알고리즘은 나를 더 네, 중독되게 네, 만드는데 네. 이게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네. 여기에 빠져서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교수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핸드폰 이렇게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12시간 넘겨요. 스크린 타임.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이런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없죠. A는 B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제 진료실에서 청년분들이 저한테 토로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흔한데요. 몇 달 전에 그 오신 청년 30대 이제 막 접어드시는 분이셨는데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안타깝게 시험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 이제 면담하시는 분들, 청년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분이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저한테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년을 내가 앞으로 더 할 거고 3년까지는 해볼 건데 만약에 1, 2년이 지나서도 또 떨어지면 너무 허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집중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 같아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100대 1이라고 할지라도 99명이 떨어져도 나는 붙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고 시험도 실기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텐데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되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그 2년, 3년의 기간이 그 무조건 허무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내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산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산 내 삶의 자취이고 흔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좀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옛날 분들이 다 젊었을 때 고생이나 실패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배웠던 것들이 언젠가는 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인회계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의 단기간의 목표가 실패한 것일 뿐이지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 이후의 삶이 더 찬란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환자분의 어떤 분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더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더 다른 길을 또 하늘이 가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꼭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 문제인데 대인관계 문제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할 때도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데 너무 힘든 관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제 최소한도로만 우리는 접촉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다. 그만 다가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제스처나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인간이라는 게 심리적인 공간, 나만의 경계가 필요한 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나만의 공간. 그래서 PD님도 이제 집에 가서 내 방이 있으면은 더 아늑하고 좋잖아요. 네네. 가족끼리도 하루 종일 이제 뭐 좋은 간섭이겠지만 하루 종일 이제 서로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지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대인관계에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 경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인정욕구에서 탈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좀 커서는 선생님한테, 또 나이 들어서는 상사한테 인정욕구라는 게 누구든지 있죠.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커서는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사는 게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삶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정체성 혼란, 이건 이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저는 좀 부딪혀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너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 너는 이쪽 길로 나가면 더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뭘 부딪혀 봐야죠. 이걸 해봤더니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해봤더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다듬어지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지고 자기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우울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사는 게 내일 같고 내일 사는 게 모레 같고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언제 죽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글피 같아서 뭐 그날이 그날이네 이렇게 사는 게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분들이 너무 목표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뒤에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의 일들이 너무 하찮고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까운 단기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1년 이상 목표를 잘 세우진 않고요. 네. 내일 뭐뭐 해야 되겠다 하고 내일 와가지고 딱딱딱 내일 하고 만약에 못하면 할 수 없네. 그리고 옛날에는 한 3시간 정도 막 멍하니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루를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너무 피곤했었구나. 오늘 3시간은 3시간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한 가지 일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일을 한 게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단 나았지. 내가 오늘 지쳤던 거는 쉬라는 몸의 소리였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단기간의 목표로 그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모아지면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기다리다가 요 옆방에 보니까 급훈 그래서 약간 그 유머 같은데 네네. 옆반만 이기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교 1등 할 필요 없이 옆반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만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런 목표로 할만한 목표로 단기간의 목표로 하면은 좀 더 좀 번아웃 되는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말씀 주신 3가지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아마 저 3가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꼭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뭐 꼭 떨어졌는데 더 잘 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막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뭐 잘 안 돼도 꼭 더 좋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주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안 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잘 돼도 좀 겸손하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딱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피디님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질이 아주 충분하세요. 정말요? 이 서당께도 3년이 되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네, 어쨌든 꼭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고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좀 저보다 더 어린 분들께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인관계, 정체성 혼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린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요즘에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진료실에서는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 되기 전까진 다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겉으로는 다 그렇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사는 듯 해보지만 고민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아픈 돌덩이 하나를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사시는구나. 또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버티고 있을까. 늘 도움이 돼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하여튼지 저도 많은 공감과 격려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다 고민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돌덩이를 가지고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청년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번아웃이 사실은 그 어원을 보면 그 직무 스트레스가 정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아웃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니까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면 당연히 번아웃이 되겠죠. 번은 이제 타서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이 많아도 제가 겪어보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로 도와주든지 이러면은 좀 할만한데 일도 많은데 도움도 안 되고 주변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갈등이 심하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일만 하라 그러면은 하겠는데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다 모두 잘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번아웃이 생기는 것 같고 개인적인 성향도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좀 완벽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증이랑은 약간 다른 게 우울증도 물론 저렇게 우울하고 지치고 흥미가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울증의 원인은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뭐 내재적인 원인, 생물학적인 뭐 세로토닌 결핍의 원인, 뭐 사회적인 원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또 개인적인 소양, 소질 때문에도 생기는데 번아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 이 코르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나오는 경로를 따져보면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또 ACTH라는 호르몬이 신장 위에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그 부신 피질에서 이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뭐 이제 각성시키고 도움도 되는 측면도 있는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지치고 머리도 멍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아웃이 원인이 번아웃 때문에 이게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분비가 돼서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교감 부교감 신경의 불균형이라고 제가 썼는데 교감 신경은 막 긴장하고 초조할 때 집중을 해야 될 때 나오는 필요한 신경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반대로 좀 릴렉스 할 때 소화시키거나 이럴 때 나오는 신경인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는 경우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잘 때 잠은 11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멜라토닌도 나오고 이제 좀 정신도 이제 푹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쇼트 보시고 이제 네. 유튜브 보다 보면 금세 12시, 1시가 되잖아요. 금방 가요. 1시간, 2시간. 그러면은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잠을 못 주무세요. 또 깨요, 심지어 잠이. 2시에 또 깨요. 네. 또, 어떡하지? 또 걱정하다 또 3시 되고. 네. 이러니까 수면 장애가 진짜 좀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네. 잘 때는 휴대폰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엽, 편도체, 해마를 제가 썼는데 전두엽 기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하고 주의력,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기능, 추론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거든요. 그게 저하되어 있고 편도체는 불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과활성화되었다고 하니까 불안이 막 항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마는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해마가 위축된다고 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30, 40대 직장인 분들이 치매 같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번아웃이었던 거죠. 번아웃이 돼서 지쳐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은 낫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뭐 기본적으로 운동, 영양, 과음,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번아웃이 생기고 또 번아웃이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번아웃이 생기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조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거를 보시는 CEO가 있다면 네네. 한 번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직원들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을 위해서도 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번아웃이 되면 결근하게 되고 막 지각하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회사 일에도 지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한 번쯤 번아웃에 대한 예방, 치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직무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민트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실제로 머리숱도 그러시군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게 약간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네.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주요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주요 음. 증상은 아까 핵심 증상 3가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런 무기력, 냉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그 PD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체적 증상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손발이 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것들이 악화되면 업무를 잘 못하게 되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대인관계가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랑 사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멀어질 사람인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뭐 얘기하고 뭐 하는 게 다 거추장스러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오면은 본인이 번아웃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소화가 안 돼요.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머리가 아파요. 피로한데 내과에서는 괜찮대요. 그래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에 이상이 있다든지 교감 부교감에 불균형이 있다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요. 하지만 괜찮아지겠죠, 교수님?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버티면 나아지겠죠? 네네. 그렇게 또 자문자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건 누구나 겪는 거야. 나도 그랬어. 악착같이 이겨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번아웃인지 모르고 그냥 지치고 힘든데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힘들다는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이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증상에 대해서 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교수님. 네. 우리 이런 질환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신경성 소화불량 맞아요. 아니면 뭐 시민성 어지럼증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몸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괜찮다 그냥 넘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잘 돌이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아채면은 네.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거를 좀 알아채고 우리가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이 중에 좀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일이 또 사람이 기계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네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료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지쳤나 보다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 내가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짚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네. 가장 쉬운 건 잘 먹고 잘 자는 거죠. 저는 모든 정답은 아주 단순한 데 있거든요. 회신 돌 때 저는 늘 물어보는 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꼭 물어보거든요. 먹고 자는 게 잘 되는지 기본적인 게 잘 되는지 일단 그것만 해결돼도
한 3, 4일 지나면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냉소적이 되면은 이제 관계가 단절돼서 스스로 자기를 틀 안에 갖추거든요. 아, 이렇게 관계를 맺어봤자 소용없어. 이 일은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쯤 뒤돌아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너무 자기 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자기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성취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줄만 쓰시면 돼요. 오늘 이런 일을 했다. 잘했다. 뭐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작은 성취부터 스스로 기록하고 칭찬하는 이런 방법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개인적 차원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조직 차원에서 이거는 좀 조직원들이나 CEO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을 너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저도 약간 예스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킬 때 네, 하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편하니까 일이 점점 저한테 많이 몰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계속 일을 저한테 네, 시키게 네.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나중엔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 한쪽에 일이 많으면 좀 나눠주고 이런 상호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랫사람이 스스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파악을 해서 조직원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열린 소통과 상담이 필요한데 이것도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복 방법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서 얘기해 드리면 잠을 좀 충분하게 주무시고 햇볕 쬐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고 휴대폰과 조금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 일기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써보시고 명상하고 걱정 시간 머릿속에 돌덩이를 조금 내려놓고 명상하기도 뭐 가부좌 자세로 손을 위로 올리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제 하루 시작하기 전에 3분 정도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먼저 호흡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폐를 상상을 해서 폐를 부풀렸다가 내쉬었다가 이번에는 또 배를 한번 손을 대서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었다가 이러다 보면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명상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또 그 와중에 잠시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생각이 나거든요. 네. 안 좋은 생각이 휙 스쳐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내가 또 스트레스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구나. 다시 호흡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시 호흡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또 들이셨다가 잠깐 스탑했다가 내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자극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생기거든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이런 반응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상을 통해서 저절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용이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인간관계는 솔직한 경계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오늘 성취를 많이도 말고 하나라도 기록하고 내일 할 일도 많이도 말고 하나 적어보고 제가 또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떠올리기.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1시간 정도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거든요. 네. 저녁 때 한 8시부터 9시까지 걷는데 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의 소중한 인생은 더 중요한 일에 많이 쓰기도 바쁜데 그런 안 좋은 일에
이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나의 인생 낭비 같다. 그만 생각하자. 어차피 해결은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 생각하자.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가치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번아웃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루틴이 잘 네. 돌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게 어쩌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기억에 남고요. 제가 많은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거를 정말 한 가지를 네. 이렇게 꼽아주시는 걸 보면 잠은 항상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네.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다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충분히 잠을 잘 자는 노력은 우리가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댓글도 주시고 계신데요. 내용 조금 이어가 보고 여러분들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회복을 위한 방법들 설명을 주셨는데요. 혹시 더불어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조금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산책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하루 시작 전에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진료를 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게 환자분 이야기에 공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걸으면서 이제 점심 먹고 저희 병원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네. 한 3-40분 정도 걷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네.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한 5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트레스 생각이 계속 나면은 중간에 끊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정리되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그냥 일단 해보시라고 일단 행동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시다. 액션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오늘 일부터 필요한 것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해보니까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더래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관계를 설정하고 제가 하루 한 끼는 잘 먹기라고 썼는데 저는 비싼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자면서 한 번쯤 생각해서 내일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하나 선택해서 하루는 한 끼는 잘 먹어서 나를 스스로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중간에 자꾸 잠을 깨더라고요.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고 환자분들의 불면증에 대해서 공감이 점점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밤에 조금 푹 잘 수 있으니까 자게 되고 낮에 잠깐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이상. 이러면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칭찬하기 일기 쓰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잘했고 이런 거를 스스로 칭찬해서 스스로 저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럼요. 간단한 네. 것들이라서 요거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또 해보면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요거 한번 기억해 보면서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노하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 받아보기 전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번아웃이 이제 진단명까지는 아닌데 이게 우울, 불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지속이 되면 보통 이제 우울증은
14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흥미가 없고 잠을 못 자고 지치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고 특히나 이것들이 사회의 기능을 떨어뜨릴 때 뭐 지각을 한다든지 학생이면 학교를 안 가게 된다든지 가정주부면 집안일을 며칠째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비정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상에서 벗어났나 보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즘에 지역사회에 많으니까 네.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빨리 치료하는 게 좋죠. 가만 내버려둬도 좋아하는 지지만 좋아지는 기간이 막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뭐 직장을 잃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빨리 낫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누구나 번아웃에 걸릴 수 있다. 근데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알아채야지 내가 스스로 낫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결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챔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알아챈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정보를 잘 찾아서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또 마음가짐도 또 필요하고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저희 시청자분이 굉장히 길게 질문을 네. 또 주셨습니다. 어떤 네. 또 고민이 있으셔서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 최근 과로가 이어졌습니다. 새벽에도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오후 2시 30분경 갑자기 좀 인지가 흐려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인지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셨고 이제 막 당이 떨어지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단 것도 좀 챙겨 드셨나 봐요. 그런데 바로 회복이 되지 않고 밤까지 두통이 이어졌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자주 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과로에 약간 또 불편감이 또 있으셔서 이제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빼주셨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런 증상이 너무 이제 과도한 업무나 번아웃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는지 뇌전증이나 아니면 저혈당 쇼크 이런 것들이 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인이자 결과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혈당을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확실히 과로로 인해서 머리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번아웃이 일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번아웃이 생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 안에 에너지가 고갈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득해지고 이분같이 막 기억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고 근데 이분같이 이제 막 딸기잼을 먹고 사탕을 먹고 이걸 먹어서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초진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음식을 섭취해도 바로 그런 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건 쉬어야 되죠. 쉬고 좀 릴렉스하고 잠도 푹 주무시고 이래야지 2, 3일이 지나서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몸이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 몸으로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저혈당 이런 것들이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뇌전증은 아니신 것 같은데 뇌전증이라고 하면은 뭐 물론 뇌전증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뇌전증이 원래 없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전증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마 이제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저혈당으로 쇼크를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잠시 쓰러지거나 이런 게 뇌전증으로 비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감별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네. 말씀 어쨌든 주셨습니다. 관련은 있고. 네. 근데 저기 또 제가 좀 네. 가슴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네요. 네. 일터라고 한다면 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실 텐데 네. 요즘은 오히려 반대예요. 본인은 안 하고 사장만 일을 도맡아 하는 업장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요즘에 이런 분 많으세요. 저 네네. 한자료도 많이 오시는데 네네. 밑에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사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약을 타다 먹는 분도 저 몇 분 있으시거든요. 너무 고민이고 네.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번아웃의 예방을 위해서 CEO 분한테 부탁드린다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이런 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CEO 분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좀 윗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요즘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꾸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직원 관리나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뜻대로 안 된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참 이것도 어렵네요, 교수님. 공감이 되죠. 사람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모두 다 비슷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채님께서는 아까도 머리카락 전체수 많이 빠졌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고수진님께서는 이제 제 스스로가 너무 걱정이다. 네. 이제 회사 일도 있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잠을 푹 못 잔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이게 사실 신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지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원래 잠을 너댓 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분이라고 뭐 쇼트 슬리퍼라 그래서 적게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네. 원래는 7, 8시간 주무시는 분이 저렇게 4, 5시간밖에 못 주무시면 지치거든요. 네. 저게 오래 가면은 번아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습관, 일을 짧게 굵게 하고 잠은 좀 푹 자는 습관을 좀 줄일 건 줄이고 집중할 건 집중할 거에서 걱정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야 팔로께서 또 번아웃이 올 때 초기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치고 정신적으로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멍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고 물론 이제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피로감, 손발 저림 이런 신체 신호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조금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는 케이스로 해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냉소적인 태도가 좀 많으세요. 이게 꼭 타인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친구 없어도 돼. 아무도 필요 없어. 뭐 어차피 뭐 잘릴 건 잘릴 거고 뭐 안 잘리면 안 잘릴 거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되는 대로 시간만 때우자.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게 초기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특히 이제 청년 스트레스와 번아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해결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주 뜻깊은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